중요한 주제. 오늘의 주제가 그 앙트르프러너십. 혹시 들어봤나요? 앙트르프러너십. 말이 좀 어렵죠? 다 같이 따라해봐요. 앙트르프러너십. 앙트르프러너십. 이 앙트르프러너십이 이게 미국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앙트르프러너십이라고 해요. 오늘 그 주제는 그 1인 기업가 1인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따지고 보게 되면 이 기업가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거를 앙트르프러너십이라고 합니다. 앙트르프러너십은 굳이 따라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도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쓰고 많은데 이 앙트르프러너십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에요. 1인 기업가, 기업가 정신, 앙트르프러너십 이거 다 같은 얘기인데 기업가 정신에서 왜 1인 기업가를 얘기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회사와 네트워크를 한번 연관해서 어차피 이 시간은 네트워크 MBA 시간은 네트워크 기초 실무 과정 시작이고 네트워커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나 생각해 보면 자 1인 기업가 여러분들은 1인 기업가예요? 다인 기업가예요? 1인 기업가. 1인 기업가잖아요. 나 홀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로부터 조직이 멤버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필요하나? 사실은 이 기업가 정신은 여기에 기자는 무슨 기자인고 하면 이게 무슨 기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실수로 꼭 맞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걸 알면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요 기에다가 기운기 요래 쓰게 되면 이거 뭐가 된다? 기획이 되는 거예요. 요래 하면 기업이 되는 건데 이것때 기를 쓰냐 이 기자가 우리가 요 문서로 쓰고 그림으로 쓰고 칼로 새기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런 기획하는 거 기업하는 것들은 요 기자는 다 발할 기자야. 우리가 이제 발하는 거. 1인 기업가들은 어떤 기를 쓰는 기업가고 하게 되면 일으켜 세우는 기자. 이해되죠? 일으켜 세울 기자를 쓰는 기업가, 이게 1인 기업가죠. 새로운 거를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그러니까 왜 네트워크 기초 실무 과정에 골치 아픈 무슨 기업가 정신 앙트르프러너십 하는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천만장자, 억만장자, 조만장자까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없어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새로운 측면. 과거에는 기업가 정신을 주장한 사람이 그 미국의 경제학자 슈페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몰라도 돼. 누군지는 몰라도 되는데 왜? 기업들은 불확실한 세상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는 건데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가르쳤던 사람이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서 그 분이 주장하는 기업가가 요 기업가야. 요 기업가는 누군가면 정주영, 이병철 이런 기업가고 그분이 주장하던 기업가는 이 기업가 정신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업가 정신이다 해서 그 한 5가지 필요한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게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다. 실제로 창업도 해봤고 조직생활도 해봤고 기업가의 성공 모델도 만들어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엉뚱한 데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데라는 조직은 정치 조직이 가 있어가지고 누구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나와 있는데 자 1인 기업가, 기업가 정신, 앙트르프러너십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 1인 기업가에 대한 우리 기업가 정신을 뭐와 접목하는 거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생각하면 돼. 자 1인 기업가의 이 기업가 정신이 누구를 만나면 된다? 여기에 있는 기업가를 만나면 된다. 여기에 기업가는 어떤 사람도 보게 되면 이 창업한
네트워크의 창업가, 기업가 정신의 창업가들이 많아요. 네트워크에서 기업가 정신의 창업가 대표적인 사람 뭐 리치드 버스트죠. 뭘 창업했어요? 아메이를 창업했죠. 기업가 정신으로. 불확실성 시대에 새로운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창업했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죠. 또 누스킨의 브레이크 마샬론이 창업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지금은 타계했지만 뭐 H 땡땡땡땡땡 거기도 기업가 정신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그 제이라는 회사의 뭐 랜드레이, 주네스의 랜드레이도 창업한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으로 창업하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다, 쉽지 않다. 어렵죠. 그 어려운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면 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시스템이 없다. 또 두 번째. 자본이 없다. 세 번째. 아이템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왜 당신은 창업하지 않았냐는 게. 그래서 1인 기업가가 되라는 게. 1인 기업가가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1인 기업가들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글도 1인 기업가였어요. 뭐 페이스북 다 1인 기업가였잖아. 그게 확산돼서 온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 15년 전만 2000년도에 이거 누가 사라고 이 회사 사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사서 외면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1조 매출을 넘어가고 지금 15년이 지난 다음 어떻게 됐어? 그때 필요한 게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사업도 안목이 필요한데 우리가 왜 이런 그 창업을 못하냐는 거. 창업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창업을 해야 진짜 사장님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창업을 하려게 되면 첫 번째 이 장애물이 있잖아요. 벽. 창업의 벽이 뭐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더니 뭐 자금, 돈이 없다. 또 두 번째 시간은 좀 많지 않을까? 바빠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일한다고. 사람 인재가 없다. 또 사람 이게 많은데. 그렇죠. 아이템이 없는 거죠. 뭘 하려는가 하는 아이템이 없고 돈이 없고 아이템이 없고 또 창업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경험 없이 사업하니까 망하더라고요. 이게 창업을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이제 창업을 해놓은 거를 내가 돈 주고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건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이게 프랜차이즈 창업을 어떻게 하면 된다? 돈만 있으면 돼요. 경험이 없으면 또 뭐가 있으면 돼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되죠. 그럼 변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성공률이 99% 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맥도날드, 또 뭐 스타벅스, 뭐 KFC. 그건 전 세계에 프랜차이즈가 나가 있잖아요. 그 망하지 않는 또 치킨볼라 이런 프랜차이즈. 망하지는 않았는데 크게 수익이 없는 거지. 가맹비를 적게 하니까. 여러분 치킨볼라가 상당히 그 김포 한강 신도시일 때는 상당히 큰 프랜차이즈예요.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다 알아요. 1288 컴퍼니. 그런데 그 사장님이 네트워크를 시작하면서 신경을 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못하는 이유 뭐겠어요? 간단하게 프랜차이즈를 못하는 건 맥도날드나 피자헛이나 이런 걸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돈 주고 시스템 창업한 걸 사면 프랜차이즈야.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대로 이용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뭐다?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많은 돈을 주지 않고 활용하는 거죠. 그걸 뭐라 한다? 멤버십이라고 하는 게 멤버십. 이걸 쉽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이애미를 갔다 왔죠. 마이애미를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면 창업하게 되면 뭐래? 비행기를 만들면 돼. 비행기를 만들면 되는 거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대한항공을 다른 데 보잉사에서 만든 걸 사다가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갔다? 스카이 얼라이언스 제휴체제로 해가지고 아메리칸 항공을 타고 갔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멤버십인 거죠. 그럼 이 멤버십은 뭐하고 통한다? 어떤 사업이다? 1인 기업가 사업.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돈이 없으면 기업가 정신은 뭘 해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B2B, 뭐 B2G, B2C, C2C 했잖아요. B2C 비즈니스예요. B2C. B2C 뭐다? 비즈니스 대 컨슈머,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이 두. 그러니까 뭐? 이 기업가들이 창업해 놓은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새로운 멤버에게 연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기업가가 창업한 회사가 있죠? 이 기업가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여기 시가 있죠? 시가 뭐? 새로운 커스터머. 요 세 개를 내가 멤버가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또는 알아야 될 사람을 연결된 사람을 회사랑 연결시켜주는 구조죠. 이게 바로 1인 기업가들이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제품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회사가 뭘 내놔요? 회사가 내놔야 되는 거 있고 내가 내놔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1인 기업가와 앙트로프러너십 얘기하는데 회사는 어떤 걸 가지고 내놔야 되나? 네트워크 회사들은 뭐만? 요런 소비를 이루어지는 거를 뭘로 만들어낸다? 바로 멤버십으로 만들어낸 거죠. 멤버십으로 만드니까 네트워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걸 생각하면 되죠. 네트워크 회사가 좋은 네트워크 회사 창업을 했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 좋은 뭐가 나와야 된다? 굿 프로덕트. 그렇죠. 굿 프로덕트. 여기에서 하게 되면 뭐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프로덕트. 좋은 제품.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회사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또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렇죠. 컴펀세이션 플랜. 보상 플랜. 글로벌이다 보니까 혹시 제가 영어를 좀 쓰는 거를 제가 영어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보상 플랜을 하게 되면 말은 어떻게 해요? 보상 플랜 쓰면서 컴펀세이션 플랜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캐나다에, 대만에 있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저 새끼 영어도 못하면서 왜 자꾸 영어를 씹으려 이래 하지 말고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가 뭘 내놔요? 좋은 제품과 보상 플랜을 내고 세 번째 회사가 내놓는 건 이 회사를 내가 알아서 배송해줄게. 니네 거기서 그거 타오면 우리가 마일리지 인정해줄게. 어떻게 됐는데 우리가 아메리칸 항공을 타고 텍사스 거쳐서 마이애미로 갔는데 갔다 오니까 대한항공에서 뭘 주더라? 마일리지를 제주 왕복권을 주잖아요. 그게 일종의 그 마일리지 캐시백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일리지를 가지고 네트워크하는 회사까지 생겨났다. 그런데 갔다 온 거리에 비하면 작은 거리지만 긴 거리 갔다 오니 작은 거리 왔다 갈 수 하는 걸 주잖아요. 그 캐시백 시켜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회사가 허용해야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 물건을 미국에서 떼다가 중국에서 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보더프리 하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팔고 뭐 세금을 떼먹는 그런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정신 빠진 인간들도 있었잖아요. 난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 여기 세 번째가 이제 뭔고 하게 되면은 이 글로벌 보더프리 하는 거. 그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회사가 준비하는 거예요. 회사가 준비하고 허용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글로벌 보더프리. 글로벌 보더프리는 뭔가 하면 국경 없이 오픈 이전의 국가라도 정보를 주고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 내가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중국에 있는 사람이든 일본에 있는 사람이든 뭐 일본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뭐 직접 하면 되잖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도 이 회사와 연결되는 일본도 회사와 연결되는데 오픈된 지사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그 이런 늘려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트워크의 그 근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파악해보자. 이거. 글로벌 보도풀이 또 회사가 내놓는 게 어떤 걸 봐야 돼요? 내 수단을 떼먹는지 안 떼먹는지, 그리고 해국에 등록했는데 이게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뭘 보면, 그렇죠, 백오피스. 백오피스를 보게 되면 매출이라든가 조직이 현황이라든가 수당 커미션 지급률이라든가, 그리고 뭐 반품을 한 거라든가 배송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회사가 제공해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는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보상 플랜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보더풀이 전 세계를 나갈 수 있게 여건과 조성을 해주고, 그리고 좋은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다가 뭐 5번째 사회적 기여를 해주면 좋겠죠. 뭐 준에서 퀴즈를 한다라든가 뭐 나눔을 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이런 것들이 뭐에 창업 정신에 녹아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회사가 내놓은 것들이 창업 정신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 새로운 거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1인 기업가들이 어떤 마인드와 정신을 갖고 있어야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럼 1인 기업가들이 정말 사업적 여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1인 기업가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뭘 갖고 있어야 1인 기업가들이 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 1인 기업가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이런 에너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뭐 제품이 좋은지 아니요, 시대에 맞는지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보상 플랜이 합당하고 다른 데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과 이 전체를 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전체를 통하니까 성. 그걸 통전성이라고. 나는 첫 번째를 이걸로 보는 거야. 1인 기업가들은 통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 통전성이 있다는 것은 뭔가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문으로 하게 되면 인터그라피라고 그래요. 인터그라티가 어디에 많이 나온 거면 조직 신학에 이게 많이 나와요. 이 통전성에 대한 게 생각의 법칙에서, 리더십 법칙에서 존 맥스웰이 이걸 많이 거론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할 수 있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학자들은 이걸 또 다른 말로 그거보다는 그 총괄하는 걸 얘기하죠. 전체를 이 귀세계가 있네. 이걸 뭐 통섭이라고 그러죠. 통섭. 컨실링이라고 하는 이 통섭. 휘몰아쳐 가지고 이거를 어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요거는 정상적인 리더십에서 보지만 난 네트워커들은 전천후가 돼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네트워크는 전천후가 돼야 되고, 네트워크는 또 많이 뭐 배우고 이런 것보단 지금으로부터 내가 많이 이해하고 파악하면 되는 게 난 네트워크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1인 기업가로서 필요한 거는 통전성 인터그라티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와 통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통이에요. 이게 무슨 통? 통일성. 통일성? 남북관계에는 그게 필요하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아요. 다음 소통을 하죠. 그 소자가 트일 소자를 쓰잖아요. 트일 소 때는 말도 하고 눈으로도 보고 하는 거고, 이걸 갖고 있어요. 1인 기업가. 그래서 1인 기업가의 조건에 내가 합당한가 안 한가 이거 봐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판단이나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거. 누구랑 소통하는 게 가장 좋아요? 1인 기업가가 소통할 거는요, 나에게 정보 준 사람하고 내가 정보 줄 사람, 이것뿐이옵니다. 이걸 뭐래? 따닥, 다 같이 따닥.
까닭 말고 나에게 정보 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내가 정보 줄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고 또 내 파트너가 정보 줄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소통의 방법들을 쓰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아 내가 1인 기업가로서 창업가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구나.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인 기업가와 기업가가 앙트레프너십을 둘 다 갖고 있지만 이 기업가 창업자와 같이 연결되는 거죠. 융합되는 거죠. 협업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네트워커들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인 단체가 가입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하는 팀들이 있고 그걸 활용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국내는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인가, 내가 1인 기업가로서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그리고 창업자가 만들어낸 게 어떤 건가 그게 내가 조인해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가 했더니 요게 창업하고 프랜차이즈하고 멤버십 가는 과정에서 멤버십만 제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이런 게 통하고 소통하려면 그 바탕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뭘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통이 네? 들어가요? 이거 통이 들어가요? 아, 뭐 통이 들어가죠. 세 가지 하고 통이야. 이건 성공의 요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공의 요소들을 만들어야 돼. 1인 기업가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뭔고 되면 기업가들은 부정적인 걸 가져야 될까요? 긍정적인 걸 가져야 될까요?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희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희망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 걸 뭐라 한다? 신념. 바레발로는 PM이 아니고 뭐? 포지티브 마인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가잖아요. 리더십에서는 통하는 걸 잘해라 하는가. 그 전체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걸 잘해라는데 이 포지티브 마인드가 그럼 포지티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럼 포지티브 마인드, 긍정적 생각의 소스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너 자신을 뭐 하라? 사랑하라. 그렇지,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지 절대 않습니다.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남 학대하는 것도 쉽게 와요. 자기를 꼭 안아줄 수 있고 자기를 아낄 수 있고 자기의 피부, 세포 모든 것들이 보면서 아 괜찮다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씨발라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서 아이고 이거 터져가지고 하면서 인상 쓰면서 아침부터 하는 것보다 딱 보는 순간에 세상에 나보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없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뻐요? 내가요. 현진이, 이사님. 누가 제일 이뻐요? 옆에서 이제 비웃잖아요. 아니야 내가 더 이뻐. 내가 이뻐야 남도 이뻐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지 새끼를 데리고 가면서 아우 내가 저만큼만 생겼으면 아빠를 잘 만났으면 좀 달라졌을 걸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쁜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어릴 때 사춘기 때는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좌절한 거야. 어떻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 전부 중앙 집중식으로 몰려가지고 손 하나면 이게 다 가려버리는 거야. 남들은 길쭉하고 하는데 이게 다마내기도 아니고 찐빵도 아니고 멍게도 아니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하는 게 난 안 돼 하는가 하고 이래야 하는가 하고 그럴 때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리고 물샐 틈 없이 빵빵하게 생겼어. 거의 완벽에 가까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괜찮은데 하니까 그때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신감, 자신. 뭐가 생긴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마인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근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 빠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헷갈리고 뭘 몰라 하는데 철저하게 자기를 믿고 난 괜찮아. 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이 사랑과 믿음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를 몇 번 체험했다? 2번이나 체험. 경제적 어려움에서 체험하고 다음에 육체적 어려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이거 사랑과 믿음이에요. 가능해요. 그때는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내 삶은, 내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걸 뭐라 한다? 희망. 호프. 그럼 사랑과 믿음과 희망, 이 세 가지 소스를 갖고 있으면 긍정 마인드인 거고, 뭐? 증오, 불신, 절망,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부정적인 사람이야. 네거티브 마인드가. 그 사람들은 그걸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다 같이 표현하면 된다. 표현하면 된다.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나를 믿어.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나를 믿어. 그때 하면 나를 믿고 한번 해보자. 나를 믿고 나를 믿고 한번 해보자. 그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포지티브 마인드가 뭐를 만들어준다?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자신감이 또 뭘 만들어줘요? 행동을 만들어준다. 이거지. 다음 세 번째는 그럼 뭐가 필요하다? 성공하는 1인 기업가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통전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해야 된다. 다음 긍정적 마인드가 돼야 된다.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그래서 이 네 번째를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포지티브 마인드를 갖는 건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말과 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맞장구 쳐주는 걸로 되잖아요. 그게 소통 아니에요? 그럼 질경인이 되라. 질문도 할 줄 알고 질문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남에게도 질문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어디서 만들어낸다? 이게 네 번째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네 번째 만들어줄 때 그걸 위해서 뭘 하는 거야? 비즈니스 엑셀.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기개발이죠. 자기개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 자기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자기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게. 그 자기개발에서 하는 게 목표관리, 인맥관리, 뭐 자금관리, 돈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자기개발을 잘 된 사람들을 뭐라 한다? 셀프 리더라고 하죠. 셀프 리더의 정의는 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스스로. 스스로를 한자로는 자자라고 쓰잖아요. 스스로 자. 그래서 방목자율 책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 셀프 리더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필요한 게, 다섯 번째 필요는 1인 기업가나 아니면 창업가나 똑같이 뭐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여, 나눔, 헌신.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는 저는 그 사회적 기여를 물질적인 것보다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내가 많이 쓰고 재능 기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부를 한다라든가 헌신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뭐 그 이제 11월 24일 날 또 뭐 어린이 그 퀴즈 가잖아요. 그 신청들 했나요? 그런 걸 가서 하는데,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1인 기업가로서 갖춰야 될 성공의 요소들이지. 이걸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이걸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뭘 얘기했어요? 통전성. 전체와 통할 수 있는 거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는 눈이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조사님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래도 바쁜 와중에 여기 올 수 있다는 것은 보는 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있고 또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또 안경점을 안경을 끼는 게 뭐겠어요? 보다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다가 이제 부딪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통하게 된다면, 소통을 하게 되면 눈 먼 사람과 또 하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만나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역할들을 나누게 되면 바로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하고 통전성을 갖는 거하고 여기 포지티브 마인드 갖는 거하고 셀프 리더가 되는 거, 자기 개발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 자기 개발의 영역을 넘어와야만이 여기에서 요걸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야 돼요. 배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스킬도 있지만 상담하는 상담 스킬도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스킬도 있고 강의 스킬도 있고 뭐 협상 스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스킬들이 있는데 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1인 기업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커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1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 통해서 뭘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멤버들을 확산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월요일 저녁 아무도 없이 시작했는데 1명, 2명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것도 그 멤버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뭔가 배울 게 있다나 아니면은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역량들을 키워놓으면 이거 다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기업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뭐 조직, 뭐 사찰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도 강의가 가능하고 또 많은 그 조카들, 아이들, 동네 이런 그 동아리들에서 뭔가 좋은 선한 역량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1인 기업가들이 각각 그 역할을 하면서 좋은 창업자들을 만나서 이것을 멤버십으로 네트워크로 풀 수 있다면 진정한 1인 기업가, 진정한 앙트라프러너십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주는 거, 또 하나는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그런 게 되려면 이러한 과정들을 학과나 전체적으로 거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다? 가장 큰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를 한번 우리 조지현지 얘기해봐.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사회성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아, 안 좋게 느껴져서. 잘 몰라서 못하죠. 그렇죠. 정답은 그거예요. 몰라서 못하고. 그러니까 뭐?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걸 키우죠. 소통하게 하는 걸 키우죠. 긍정적 마인드를 키우니까 야, 네트워크 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니까 사람이 유해졌어. 네트워크를 하니까 분석력, 툴, 그리고 기업이 전반적 산업의 형태, 그리고 시장 환경, 그리고 사회 조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그리고 그 조직 생활에서 상당히 유연성을 느껴진다는 거. 그런 거죠. 제대로 하면 이거 안 하겠네. 조사장님은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잘 모르지. 그래, 몰라서. 제대로 알게 해주는 절차가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거. 잘 모르고 어떤 걸 해야 좋을지 분별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공유하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나 팀이나 스폰서를 만나면 좋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가지 선택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이 뭐다? 회사 선택. 회사 선택. 두 번째? 스폰서. 그럼 회사를 선택해서 각각의 세미나를 다니면서 조직이나 그룹의 형태를, 문화를 보고 나 여기서 할래 하는 거. 왜? 네트워크 세미나에 신규가 오는 걸 막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동의하면 보기라서. 어디든 가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막 차 갖다 드리고 어떤 때는 샘플도 주고 그래야죠. 그게 상호성의 그 설득의 심리에서 보면 그 로버트 치알다니의
그 상호성의 원칙이야. 상호주의 원칙. 뭔가 호의를 베푼 사람 앞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서 설득이나 뭐 브리핑 이런 요법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우리 그 형태, 조직 멤버십을 간다면 어떤 형태로 가는가 이걸 한번 보면 되지 않겠어요? 자, 네트워크에 있는 그 조직의 형태들, 그 개개인의 구성들이 어떤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기업가가 되고 또는 경영자가 되고 또는 투자가가 되고 왜? 로버트 키오사코는 사업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투자가가 될 수 있는 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주변에서 쭉 봐왔고 본인은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거 없어. 본인은 다 책 팔아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한 역할들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통전성, 뭐 통성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 게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처음 이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원을 가입하지 않아도 제품을 쓰거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소비자들이 제일 힘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갖다 줘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열심히 배달의 민족들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가 갖다 주느냐면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갖다 주는 거면서 소비자는 소비자에게 뭐라고 한다? 네가 사 임마 하지. 그럼 나도 임마 가서 샀는데 차비 줄래? 아니 뭐 가는 김에 사줄게 하는 거죠. 소비자는 어떤 것만 하면 된다? 굿 프로덕트. 좋은 제품만 쓸 수 있으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뭐가 있어요? 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소비자들은 회원이 소비자에게 배달을 하는 거야. 요거를 13년째 하는 분도 있어. 회원만 하면서 배달만 꾸준히 하면서. 근데 소비자는 무슨 생각한다? 뭐가 남아도 남으니까 그걸 하지. 그런 생각합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원가로 준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맨날 보게 되면 오늘 하루뿐만 지금 4년째 붙여 있는 데도 있어. 오늘 하루뿐. 창고 대방출. 창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4년째 계속 방출을 하고 있다고. 그런 데들도 있죠. 자, 그럼 회원이 있어요. 그럼 회원들이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 네트워크 회사는 소비자가 직접 회사로 갔을 때 제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회원이 최종적인 소비자가 돼야 돼. 그래야 멤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멤버십이 되는 게. 그러면 자, 그 회원들이 활동이 배가 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회원을 배가하는 순간 뭐가 된다? 여기에 회원을 만들었어. 회원을 만드는 순간 소비자는 뭐로 변한다? 사업자. 사업이라기보다는 회원. 반만하는 부업자가 되죠. 부업자는 회원이 생겨나는 거. 회원 밑에 회원이 생겨나는 걸 돕다든가 맨 밑에 회원이 생겨나는 거죠. 뭐 여기서도 회원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업자들이 나처럼 하는 부업자들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더라?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부업자도 생기고 회원도 생기고 소비자도 생기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요게 하나도 없는 사업자들이 있다 없다 다니다 보면 많죠. 회원도 없고 부업자도 없고 소비자도 없는데 명함은 반듯하게 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떴다거냐고. 이 사업은 계속한대. 하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자가 생기고 부업자가 이제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사업자가 생길 수도 있죠. 여기가 또 사업자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사업자도 있고 부업자도 있고 회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이런 걸 다 갖추면 뭐가 돼버리겠어요? 다 같이 경영자. 그래서 경영 밑에는 뭐가 있다? 사업 부서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업부서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업부서가 있죠. 그럼 여기 경영자가 있죠. 그럼 경영을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돈을 땡겨오게 되면 경영 다음에 뭐가 있다? 투자자. 투자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사업자는 투자자를 찾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차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자들이 늘다 보니까 뭐 사무실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할 때 요때 이제 투자자들을 땡겨가지고 돈 벌게 해주겠다 해서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왕왕 봤잖아요. 그럼 이 경영자는 사업자도 투자자도 부업자도 소비자도 회원도 다 갖고 있으면 경영자가 되죠. 그러면 경영자도 투자자도 다 한 묶어서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경영자가 또 다른 경영자가 생겨. 그걸 기업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투자자도 생기고 또 경영자도 생기고 각각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갈수록 범위나 조직의 범위가 확대가 되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주물럭대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투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라는 것은 내가 하부에 뭐 투자자, 경영자, 사업자, 부업자, 회원, 소비자 이런 사람들과 다 아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통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의 뜻을 한번 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은 제일 먼저 뜻이 뭐가 나와요?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정보 전달. 전달하다 뜻 있어요. 통신하다 뜻 있어요. 연결하다 뜻 있어요. 소통하다 뜻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나와 있는 건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연결과 연결을 하니까 뭐가 돼? 연결과 연결하니까 망이 생긴 거죠. 그거를 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커들이 1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춰야 되고 영향력을 갖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트워커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해야 될 비즈니스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도 제대로 안 하는 사업자들이 부업자들, 회원들을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 그럼 이런 데마다 정보의 범위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봐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럼 내 밑에 네트워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경영자로서 조직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사람들과 이제 미팅도 하고 뭐 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가니까 이 사람은 경영자인 거예요. 그러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기업가로서 활동을 해나간다고 이걸 한번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요 단계에서 우리 써니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가 되면 괜찮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 투자가 가장 적은 투자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죠. 수원장은? 저도 아직 부업가 같습니다. 부업가? 사업자 정신을 가진 부업가? 우리 조사장님? 자신 좀 더 배워야지. 그러니까 이걸 단계를 보니까 조직 체계상 갖출 수 있는 게 충분하잖아요. 이런 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만약 경영자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이러한 조직이 하부에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럼 이런 조직들을 찾아 나서서 멤버십화 하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 어려워 쉬워? 쉽다. 쉽다.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경영 마인드만 가져도 충분하다 안 하다?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외국에 있는 그 네트워커들은 투자도 하고
기업인도 되고 네트워크 회사, 뭐 방송, 출판, 시스템, 뭐 인쇄, 뭐 교육, 그룹 개발, 뭐 이벤트 행사 이런 것들을 다 해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내가 언제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바깥만 할 수 있고 소통만 할 수 있고 그 좋은 팀들만 만든다면 네트워크는 충분히 이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1인 기업가가 되라는 뜻을 이해했습니다.